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막상 학교에 적용됐을 때 입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 과거 작년 고3 학생들과 올해 고3 학생들의 입시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작년 고3 아이들도 제가 계속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2015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 체계 교과서로 처음 수업 듣는 애들이 작년 고3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교과서는 2015 개정교육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을 들었는데 입시 제도는 그 전에 입시 제도를 따라갔어요. 원래는 이걸 어, 교과서가 바뀌면 입시 제도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올해 고3 아이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듣고 처음으로 2015 교육과정에 맞는 입시를 치른 첫 번째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입시 제도를 설명하려면 조금 많이 복잡해져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수능으로 대학 가는 정시가 있고요. 그리고 수시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내신만 갖고 내신을 정량평가해서 대학 가는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이 있고요. 자, 그거 말고 내신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대학교에서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면접까지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정시와 수시로 분류되고 수시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이렇게 큰 틀로 나누어서 치르는 입시를 치른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인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교과서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정시로 대학 갈 때, 즉 수능으로 대학 갈 때 수능 시험의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고3은 내가 만약에 자연계열 대학 갈 거면 수학 가형을 선택했고 인문계열 대학 가려면 수학 나형을 선택했다면, 지금 고3 아이들은 국어 수학에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 확률 통계, 미분 적분, 기하 이 세 과목 중에 네가 원하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 이과 구분하는 통합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자체도 선택형 수능 체제로 체제 자체가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내신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되면 내신이 절대평가된다라는 큰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진로 선택 과목을 세 과목 무조건 선택해 듣게 했어요.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최초로 절대평가만 하는 과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3부터, 작년 고3은 학교 성적이 모든 과목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왔었는데 올해 고3부터 1등급에서 9등급 나와 있는 과목이 대부분이지만 최소 3과목 이상 진로 선택 과목은 1등급에서 9등급이 아니라 A, B, C, D, E 5단계 절대평가로 성적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올 고3이고,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입시를 치는 게 올해예요. 그래서 올해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뭐 입시 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육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다,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학생부의 기재사항을 많이 줄였고요. 자기소개서의 작성 분량도 많이 줄였고요. 추천서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앞으로 2년간 계속 진행되다가 현재 고1 아이들이 대학을 딱 갈 때는 아예 자소서 자체도 아예 폐지시켜 버리고요. 학생부에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거 추정될 수 있는 내용을 다 뺐어요. 예를 들면 독서 기록도 대학에 제출을 하지 않고 학교 밖 봉사활동도 대입 반영이 금지되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현재 고1부터 또 생겨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현재 중2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고요. 현재 초6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완전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시가 또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고3부터 현재 초6 아이들까지는 거의 매년 입시가 조금씩은 계속 바뀐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정보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 제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학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런 교육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금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은 제 관점은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이후에 입시가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부분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2와 중1은 현재의 입시 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다가 초육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는 천지개벽할 정도로 입시제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수능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자, 요건 현재 확정안이 아니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예시 아닌데요. 수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수능은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수로 배우는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들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이 고3을 졸업할 때 다 치르는 수능 1, 이거는 현재의 객관식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수능 2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배우고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과목을 서술형 또는 논술형 수능 형태로 시험을 치르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유력해요. 특히 작년 12월 달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곳에서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그 연구 결과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 연구원이 대한민국 정서상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선생님이 기재된 내용으로 정성평가에서 평가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자체를 없애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능에서 현재 아이들을 평가하는 암기 지식을 평가하는 형태의 사지선다, 오지선다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차원적 사고력, 즉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처럼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술 형태의 수능을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옳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논술형 수능을 전 과목 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 혹은 대학의 전공과 밀접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그 과목을 논술 형태로 보는 그런 수능의 이원화 이런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전국 대학교육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2018년에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채점의 공정성과 관련돼서도 요때 보고에는 수능1은 객관식이니까 국가가 채점해서 학생들의 성적표 발송하는데, 수능2는 논술형 수능을 어떻게 채점하냐 이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현재 각 대학에서 논술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논술은 국가가 문제를 출제하지만 채점은 각 대학이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채점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해보면 국가가 1차 채점하고 대학이 2차 채점해서 두 점수를 대학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합산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써도 채점의 공정성은 많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안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수능 이원화, 하나는 공통과목에 대한 객관식 시험, 하나는 선택 과목에 대한 논술형 수능, 이렇게 이원화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초육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형태의 입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일단 이거는 거의 확정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은 9월 달에 원서를 내는 수시와 수능 시험 보고 12월 말에 원서를 정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부 대학에서 수시 합격자 발표를 수능 보기 전에 먼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수능 볼 필요가 없으니까 학교 수업에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언론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20명 있어야 되는데 대여섯 명만 남아 수업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모든 아이들이 수능 시험 이후에 대학의 원서를 내는 수시와 정시 통합안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수시 9월 달에 원서 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학은 학생들이 원서를 낼 때 내가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가 많아요. 일단 내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신은 절대평가라고 했잖아요. 1학년 때 상대평가, 나머지 절대평가.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의 성적을 일부러 짜게 줄 필요가 없으니까 점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점수를 후하게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학생이 대학에 왔을 때 공부를 잘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신도 고등학교에서 써준 거고 학생부도 고등학교에서 써준 거다 보니까 이걸 완전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그 아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능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공통 과목과 관련된 지정 과목의 어떤 객관식 수능,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의 선택 과목에 대한 논술형 수능, 만약 이렇게 나눈다면 이 수능 점수도 입시에 반영하고 싶은 게 대학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대학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거의 200여 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학령 인구가 점점 줄면서 대학의 정원 수와 고3 아이들의 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진대요. 자, 그러면 내가 뭐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지방에 이름 없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원서만 내주세요, 다 뽑아줄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절대평가 점수가 뭐 좋든 나쁘든 그냥 제발 서류만 제대로 갖춰서 내가 다 뽑아줄게, 이런 학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다 오고 싶잖아요. 자, 여기서는 아이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걸러내서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절대평가된 내신이라도 어떤 점수를 받았고 어떤 학교의 진정성을 갖고 학교 활동을 했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본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아이들을 선발해서 그 아이들 중에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한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패자부활전을 요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잠깐 제가 삐끗하는 바람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못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정신 번쩍 차리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저도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패자부활전과 같은, 예를 들면 수능 성적만 갖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도 여전히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고교 학점제 이후의 입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시험을 봐서 대학에 가는 수능, 현재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두 가지 전형 형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시라고 하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의 특성이 바뀐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과연 그럼 제가 예측한 이런 방향대로 입시가 흘러갈 것이냐? 장담할 수는 없어요. 100%라는 얘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재 서울대가 입시를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고2 아이들이 정시로 대학 갈 때,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좋은 아이를 뽑아서 대학 갈 때 현재 고3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능 100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잘 본 애가 무조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고2가 대학 갈 때부터 정시에서 수능으로 2배수 뽑은 다음에 수능 성적 80, 교과 평가 20을 한대요. 자, 그럼 교과 평가가 뭔데? 그랬더니 입학사정관 2명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딱 펼친 다음에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 들었는지, 과목을 어떤 걸 선택했는지 확인하겠대요. 두 번째, 그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겠대요. 세 번째,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서 학교 활동을 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했는지 학교 선생님, 교과 선생님이 써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과 연관된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의 성적도 좋고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다. A. 이 학생 뭐 그냥 뭐 잘한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게 못한 것 같지도 않다. B. 얘는 쉬운 과목만 골라 들었고요. 학교 활동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C. 이렇게 A, B, C 3단계 평가한대요. 그럼 조합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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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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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나오겠죠. 그래서 A, A는 5점, A, B는 4점, B, B는 3점, B, C는 1.5점, C, C는 빵점. 이렇게 해서 교과점 평가 점수를 반영해서 정시로 학생을 뽑겠다. 그러니까 수능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2단계에서는 수능 잘 본 애가 서울대 썼으면 서울대는 거의 타타타타닥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 고등학교 때 난 정시로 갈 거니까 내신은 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아무거나 대충 하고 학교 수행평가 대충 하고 수업 시간에 참여율 낮으면 C를 받는 순간 여기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에 대한 점수와 학교 생활의 점수를 종합평가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서울대 정시가 내년부터 바뀐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왜 갑자기 입시를 바꿨습니까? 라는 학부모들의 질문에 고교 학점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 수능 위주 전형, 즉 정시에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충실도 여부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형태로 변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이후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어떻게 나름 근거를 갖고 추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